자, 이번 시간에 법률행위 부관이죠. 부관. 부관이란 말은 법률행위에 뭔가 덧붙이는 약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가한다라고 할 때 부고,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덧붙인다 그런 의미인데, 이 덧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계약서를 하나 작성했다.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그런 얘기겠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법률행위가 하나 성립을 했어요. 그 성립을 했으면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그 효력이 결정해야 돼야 되죠.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소유권 이전 내지 대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들어가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차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네.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계약은 오늘 했지만 효력이 반드시 오늘부터 발생한다? 아니야, 나는 오늘 말고 다음에 효력을 발생시키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했습니다. 계약은 오늘 했고 성립을 했지만 오늘 바로 계약의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건 내가 싫다는 얘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늘 말고 언제요? 나중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법률행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오늘 말고 계약은 오늘 했지만 효력은 나중에 발생시키자.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계약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계약은 오늘 했지만 효력은 나중에 발생시키자. 그런 행위 해보셨어요? 그거 해봤나요? 했던 것 같아? 뭐가 있지? 어떤 기억이 있어요? 해외여행 가봤나? 해외여행? 해외여행 오늘 딱 캐리어 싸고 나가갖고 공항에 가갖고 항공권 내놔. 그러고 그냥 바로 막 갔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미리 계약했죠? 계약을 하고 오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효력 발생시키고자 해서 날짜 정해놓고 이때 쓰겠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은 오늘 했지만 효력은 언제? 나중에 발생을 했다고. 나중에가 언제냐? 정해진 날짜였을 거예요. 그죠? 어떤 날짜를 정해놨을 거야. 즉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정해놓고 이 사실에 의해서 효력 여부를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일 수도 있고 기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몇 월 며칠 날 가겠소라고 하는 건 그건 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기한. 그렇죠? 한 달이나 두 달쯤 전에 예약을 하고 호텔 같은 거 예약을 하잖아. 그죠? 예약을 하고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쓰겠소라고 정해놨죠. 요걸 기한을 정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뭐냐? 기한은 뭐냐라고 하는 걸 용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말 다 필요 없어. 굉장히 어려운 말 나왔잖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인 거야. 그럼 아까 하면서 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호텔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하는 건 반드시 도래하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반드시 도래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에 강의 갔는데 미리 호텔 예약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가갖고 빈 방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갖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건 이런 계약인 거야. 근데 내가 강의 가는 날 맞춰갖고 오늘 호텔을 예약합니다. 그죠? 예약해서 강의 끝나고 그날 들어간다. 그럼 계약은 오늘 했지만 사용은 언제 해요? 그날 하죠? 그러니까 그거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은 그날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효과가 그날 발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걸 뭐라 그런다? 부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관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조건과 기한이 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건 다 기한 얘기한 거죠.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준다 이럴 수 있죠. 전교에서 5등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냐 기한이냐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 조건으로 뭐뭐 하면 뭐 해준다 이런 게 조건이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게 반드시 도래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도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걸 조건이라고 하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도래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첫눈이 오면 케이크를 하나 사주겠다 그랬대요. 첫눈이 오면 케이크 사준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기한이요? 왜 기한이죠? 언젠간 반드시 오죠? 그러니까 이게 기한인 거예요. 아시겠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케이크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케이크를 사주겠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짜가 아니라 그날 눈이 오느냐 안 오느냐라고 하는 게 부관으로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이건 조건이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진돗개가 죽으면,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겠다.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이죠. 여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란 말이죠. 다음 중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쭉 준 거 중에서 답으로 들어갔던 문제예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겠다. 아시겠죠? 이거 기한입니다. 그죠? 12월 25일 날 뭘 주겠다. 기한이죠.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겠다. 기한이잖아요. 근데 조금 차이는 있네. 그죠? 12월 25일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죠. 그날이 언제라고 하는 건. 하지만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겠다라고 하면 진돗개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 차이는 있네. 이걸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한은. 그러면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계약은 오늘 했죠? 오늘 합의했습니다.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그러면 계약은 오늘 했지만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됐다.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는 정규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죠. 그럼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 조건.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정규에서 5등 안에 들었다. 그럼 처음엔 잘 사주셔요. 잘 사주고 다음번에 5등 안에 들면 뭐 해줄 거야? 다음번엔 뭐 해줄게. 그 다음번에도 또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럼 또 해주신다고. 다음번에 5등 안에 들면 뭐 해줄 거야? 그때 다음번에 뭐 해줄게.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었다. 그럼 엄마가 안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 잘하면 너 좋지 엄마 좋냐? 그러면서 안 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애들이 어때? 실망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이제 공부 안 해서 한 6, 7등 떨어졌다고. 그럼 엄마가 그러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내가 엄마가 뭐 사줄게 또 그러죠? 그럼 애들이 신뢰를 해 안 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사줘. 5등 안에 안 들면 반환할게. 이럴 수 있죠? 이런 것도 있잖아. 일단 사줘. 5등 안에 들면 반환할게.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냐? 이건 해제 조건이라는 거야. 해제 조건. 그럼 이제 효력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어떻게 하는 조건이다? 소멸하는 조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무효가 뭘로 바뀌는 조건이요? 유효로 바뀌는 조건이고, 유효가 뭘로 바뀌는 조건이죠? 무효로 바뀌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임의 규정인 거야.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행 규정은 뭐라 그랬어? 당사자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임의 규정인 거야.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기한은 뭐냐? 기한은 두 가지로 나눠서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부터 발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법률 효과가 소멸합니다. 이때부터 발생하고 이때부터 소멸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입니다. 여기도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여기도 비소급은 똑같아. 비소급인데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비소급이면서 이건 뭐죠?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 정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계속해서 이게 두 개 차이가 가장 큰 차이야. 이거 가지고 시험을 주로 많이 낸 거야. 왜냐하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고 붙이기 싫으면 안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죠? 그래서 맨날 이거 갖고 내다가 이번 시험은 이거 갖고 냈죠.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 쓰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 하나만 강행 규정이고 다 임의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건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법률행위 부관, 부관을 왜 붙이는지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셨죠? 그죠? 부관의 종류는 조건하고 기한인데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데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죠. 자, 그래. 책 읽지 말고 머릿속으로 고개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지 조건은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조건 맞죠? 해제 조건은요. 유효가 무효로 바뀌는 조건이다. 아시겠죠? 정지 조건은 뭐야? 무효가 유효. 해제 조건은 유효가 무효로 바뀌는 조건이다. 머릿속에 그거 좀 넣으세요. 이게 암기가 안 돼갖고 맨날 헷갈려요. 그러시는 분 있어요. 실제로. 아시겠죠? 옛날에는 정말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서 읽으세요라고도 했는데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고, 예,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 이거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조건이라고 보이지만 가짜 조건도 있어요. 가짜 조건, 가장 조건. 이것도 암기사항이야. 불성무, 기해무라고 해서 이거 암기사항 갖고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암기사항 아니야. 여기 적을 필요 없어. 나중에 할 거야. 불정무, 기해무. 그냥 암기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 시기가 있고 정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절대적으로 비소급이 이게 조건과 다른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러면 우리 24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세요. 24회 때 그 답이 3번이죠. 답이 3번인데 1번부터 보면은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건 판례야. 이건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의사만 있었지 실제 붙이지 않았대요. 그럼 그건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제 붙이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조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의도, 동기에 불과한 것이고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 의사 표시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 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상계의 의사 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상계는 이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에 원래 조건이나 기한 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조건이 뭐고 기한이 뭐다. 조건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기한의 종류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조건이나 기한은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법으로 정한 게 아닌 거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길이도 크기도 양도 다 자기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임의 규정이야. 다 임의 규정인데 뭐만 강행 규정이라 그랬어?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요거 하나만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싹 다 임의 규정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야. 뭐만 달리 못 정한다고요? 기한 도래의 효과만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간의 계산이에요.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 기한 배웠는데 비슷한 개념 중에서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연속을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연속을 뭐라고 불러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 이 기간의 단위는 짧게 주면 시, 분,
초로 줘요.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 준다 그러면 일, 주, 월, 연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단위로 나눠 딱 두 가지로. 기간을 시, 분, 초로 줬다. 이 시, 분, 초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연적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연적 계산이라고 할까 이걸? 시계를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시계를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자연적 계산이다. 그럼 시계를 뭘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계 보고 계산하는 게 왜 자연적 계산이냐? 시계는 뭘 보고 만드는 거지? 시계는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만드는 거잖아요. 기둥 세워놓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시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시계 있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이게 여기서 배운 거하고 저기서 배운 거하고 연세 있으신 분 배운 거하고 다른 거야. 같은 건데 세종대왕이 만들었대잖아요. 여기는 장영실이 만들었대죠. 그러니까 우리 때 배울 때는 집권자 왕을 중심으로 배웠어요. 이 사람의 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배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전부 세종대왕이 만든 걸로 알아요. 세종대왕이 한글도 만들었냐. 그렇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 세종대왕이 시켜서 만들었고 좀 참여 좀 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문종이 만드는 거예요. 문종. 그래서 그럴 문자 문종을 쓰는 거야. 실제로 문종이 만드는 거라고 문종이. 예, 그래요. 장영실 이렇게 하잖아. 예,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해시계 세계 최초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시계를 만들었대. 그게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이 원리라고. 그러니까 자연적 계산이죠. 즉시부터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을 11시라고 하고 지금부터 3시간 그럼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1시, 2시 그러면 끝나죠. 즉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시계 보고 즉시부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주어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달력을 보고 계산한다라고 해서 이걸 역법적 계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뭘 보고 계산한다고요? 달력을 보고 계산한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루 얘기하는 거거든.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24시간이 차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는 법이요. 민법 공부 안 한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여태 어떻게 살았나 몰라. 하여튼 보면은요. 오늘부터 3일간 그럼 오늘 들어가 안 들어가요? 오늘부터 3일간. 이 순간부터 3일간 그럼 오늘 들어가 안 들어가요? 네? 이 순간부터 3일간. 그럼 오늘 들어가요? 네. 오늘 24시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 넣죠. 근데 오늘 어떻게 들어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오늘 9월 며칠이지? 17일이죠. 17일 11시라고 하고 그럼 이 순간부터 3일간 그러면은 9월 18일 11시가 하루 9월 19일 11시가 또 하루 9월 20일 11시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한다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그럼 이게 달력을 보고 계산한 거야? 달력에 시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이잖아 지금. 달력만 보고 계산하라니까 달력만 보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간 그럼 오늘 24시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일이 돼야지. 만약에 시간을 따진다면 달력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건 4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3일을 만들기 위해서 초일을 산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기산일이 0시부터 시작될 때 기산일이 0시부터 오늘 9월 17일 오늘부터 3일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오늘은 24시간 못 채워 넣죠. 근데 그냥 오늘이라고 안 그러고 9월 17일부터 3일간 그러면 9월 17일 0시부터 따진다고 해서 아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꼭 미래만? 아니야. 7월 17일부터 3일간도 따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0시부터 계산할 수 있을 때 이때는 초일을 산입을 합니다. 또 연령 계산 시 연령 계산 시 출생일이 초일이죠. 출생일을 산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생일. 그 이제 나이 따질 때 성년자 나이 따지는 거면 나와. 그다음에 이제 법령이 공포가 되면 법령 효력 발생일 따지는 거 나온다고. 요거 두 개만 나오는데 법령 효력 발생일은 또 공만 발기 그래서 계산법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는 민법 공부한다 그래서 민법 시험 공부한다 그랬어요. 민법 시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어.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거 다 해서 뭐 하나하나 다 해서 머릿속에 꽉 차봐야 시험 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만 탁탁탁 해서 그것만 정확하게 맞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 계산, 연령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건 몇 년생이요? 96년생이야? 그럼 1996년 뭐 7월 28일생이라고 한번 할게. 96년 몇 년생이지? 저길로 12월 5일생이야? 그래. 나한테 신상 털린 거야. 12월 몇 시에 태어났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08시 30분에 태어났다고. 라고 하자고. 화면에 누군지 안 나오니까 관계없어요. 자, 96년 12월 5일 08시 30분에 태어난 사람이 성년자가 되는 날이 언제냐? 이걸 물어본다고. 그럼 우리가 학문적으로 따져갖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성년자가 되는 날은 12월 5일이야. 12월 5일 몇 시? 0시. 성년자가 되는 날은 뭐라고? 12월 5일 0시. 이거부터 따져야 돼.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날짜부터 세팅해놓고 12월 0시. 그러면 몇 살이 돼야지 성년이야? 19살. 그럼 여기다가 19 더하면 되는 거야. 더하기 19. 이거 더하기 19 안 되네, 이거. 근데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계산기 갖고 가, 안 가져가? 가져가니까 걱정 없죠? 지금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내 말에 집중하지. 이거 뭐 하려고 눈동자 굴리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그죠? 2015? 2015요? 19 더하면 계산하지 말랬는데 왜 계산하고 있어? 계산기 갖고 하라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아시겠죠? 시험장에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괜히 이 머리 갖고 계산했다 틀리는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자,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나와갖고 여러분 괴롭혔던 문제가 있어. 2000년 1월 1일 23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날이 언제냐? 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 고민을 왜 하는지 몰라.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부터 세팅해야 돼? 1월 1일 0시 이거부터 세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 더하면 되는 거야? 2019. 이건 우리 계산되지. 이것도 암산해 안 되는 거야? 이건 계산되죠? 이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정말 쓰레기 같은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 쓰레기라고 생각해, 실제로. 이렇게 내는 인간들이 있어. 이거 같은 시간이죠. 문제 이렇게 내는 건데, 제가 선생님 뭐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나라고 하는데, 이걸 답으로 집어넣으면 진짜 이건 쓰레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성년이 끝나는 시간이고, 이게 성년이 시작되는 날이야. 그 문제가, 이자가 성년이 되는 날은 그랬으면 2019년 1월 1일 공시지, 2018년 12월 31일 24시는 미성년이 끝나는 날이에요.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법적 개념은 다른 거라고. 근데 우린 법을 시험 보는 거 아니야. 법적 개념 시험 보는 거죠.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상법 선생들이 문제를 내면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시험에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쓰레기지만 답이다. 그리고 이거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살짝 성질을 죽여야 된다고. 저도 많이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살짝 성질을 죽이고 이것도 답으로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다고 하면 되는 거야.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 이것도 뭐 어떤 논리에 의해서 법학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논리 말고. 아시겠죠? 요거 하고, 이 시간 계산이 소멸시효를 계산하는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른 시험엔 절대 안 나와. 왜냐하면 기간 계산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소멸시효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야.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소멸시효 다른 민법 시험에서는. 그런데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있다고. 여러분은 고지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 사원총회 즉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소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고지서 며칠 전에 발송을 해라. 납부 개시일 며칠 전에 발송을 해라. 입주자 대표회의 언제 소집할 것이냐. 그러면 회의 소집 통지 언제 발송해야 되느냐. 이게 소장님들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가끔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시간을 똑바로 순서대로 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계산해야 되는 역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히 정관에 즉 관리규약이 정하지 않았다면 회의 예정일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소집 통지를 발하라고 돼 있어. 발송하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9월 17일 19시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한다고. 그럼 일주일 전에 9월 17일 날 대표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보내야 된다면 언제까지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일주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일주일 따지면 9월 17일부터 일주일이야? 아니면 9월 16일부터 7일 따져야 되는 거예요? 9월 17일 왜 안 들어가요? 초일불산이 9월 17일은 24시간이 안 되잖아. 그럼 하루가 돼, 안 돼? 안 되죠? 이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놓고 이날 보내면 되지. 7일 전이니까 1, 2, 3, 4, 5, 6, 7일 전이니까 이날 보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는 16부터 시작해서 15, 13, 12, 11, 10, 9일까지 보내면 되네. 그렇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여기서 얼마 빼면 되는 거죠? 8 빼면 되는 거예요. 이 날짜에서. 8 빼면 9 맞나요? 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우리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 날짜에서 8 빼면 되는데 또 골탕 먹이려면 8 안 빠지게 줘. 9월 3일. 9월 3일 19시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여기서 걸리는 게 뭐야? 8월이 또 며칠까지 있냐. 이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8월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3일이지. 그러면 3 더하면 얼마야? 3, 이것도 안 돼? 34죠? 여기서 8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야? 22죠? 22? 그럼 8월 22일까지 보내면 되는 거지. 26이야? 미안. 26이야. 계산기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미안. 바로 지적했네. 좋아요. 26 그래. 8월 26. 테스트 해본 거야. 아시겠죠? 8월 26일까지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아시겠죠? 이런 미스테이크를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해하셨죠? 예, 요거예요. 이게 또 이제 내가 22일로 나가고 그냥 갔으면 분명히 날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10일을 뺍니까? 이러고 질문이 왔을 텐데 참 고맙습니다. 자, 이게 기간 계산이야. 요것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예? 요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몇 월 며칠 날 공포된 법령이 부칙의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기로 돼 있다. 또는 6개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기로 돼 있다. 그 법령의 효력 발생일이 언제냐 이렇게도 나오고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한 법령이 있는데 그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기로 돼 있다. 그럼 공포일이 언제냐 이거 찾는 것도 나온다고. 이건 조금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건 제가 공만 발기 그래가지고 공식을 하나 만들어 줄 거거든. 그거 갖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이런 문제 푸는 요령만 아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혹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가 되죠. 근데 기간의 초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따지는 거고 뭐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근데 우리 고지서 같은 건 납부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있던 거야? 이 민법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 이거 기간 날짜 따지는 거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대충 따졌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이 생활 속에도 많이 필요하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기간의 계산이라고 할 때 기간의 자연적 계산은 보지 마세요. 역법적 계산 일주 월 연일 때 초일 산입하지 않고 연령 계산 시에는 어떻게 한다? 출생일을 산입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보지 마시고요. 3번에 공휴일 등의 계산이야. 그래서 거기에 양쪽 가로 1번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그 이 길로서 만료한다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기간의 초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그냥 그날로부터 계산한다. 이게 좀 다른 거고요. 근데 이거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거꾸로 계산하는 역산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간의 역산.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총칙의 마지막 파트가 소멸시효야. 167페이지 소멸시효 나오죠. 이 소멸시효는 거의 다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해하고 개념 잡을 게 많지는 않아. 그 대신 소멸시효 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 요 개념만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잡을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끝내야 돼요. 암기사항이 거의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개념만 좀 이렇게 잡아두셔야 돼. 자,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런 얘기가 나와. 형법적으로 가면은 공소시효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시효가 뭐냐? 시효는 시간이 경과되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를 줄여서 시효라고 해요. 시효. 시간이 경과되니까 법률 효과가 생긴다.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되니까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시간이 경과되니까 권리가 소멸하기도 하더라. 시간이 경과돼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 시효. 그러면 시간이 경과돼서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 취득시효라고 한다고. 시간이 경과되니까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죠. 소멸시효라고 얘기한다고. 자, 권리를 취득한다의 의미는 현재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권리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현재 권리가 있는데 없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없어진대? 법률행위 팔아먹어서 없어진대? 아니면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진대?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 시간은 짧은 순간의 시간일까? 엄청 긴 시간일까? 엄청 긴 시간 동안 뭐가 있었어야 되죠? 그렇지, 이거 놓고 고개 싹 돌렸더니 저분이 가져갔더니 저분 거 된다. 그러면 손빨리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럼 사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리죠. 자, 그 왜 우리 후진 그 동남아 같은 데 여행하면 책상 위에다가 지갑 같은 거 놓지 말아잖아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 그거 갔던 거예요. 우리 선배 하나가 책상 위에다가 휴대폰을 놔뒀어요. 테이블 위에다가, 야외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야, 그래도 분위기 괜찮네, 뭐 어쩌고 하고 있는데 뭐가 후다닥 그러더니 뭐가 하나 들고 튀는 거야, 조그만 놈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몸이 비대하지 않을 때라 쫓아가서 잡긴 잡았어요. 제가 좀 빨리 뛰는 편이거든, 조금. 쫓아가서 잡았어. 근데 막 조그만 놈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야. 근데 이제 미리 얘기를 들었지.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최상이다. 그래서 얼른 피해서 이제 가지고 도망왔죠. 요만한 애들한테 밀려갖고 도망갔다니까. 막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그런 거야.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취득시효든 소멸시효든 짧은 시간은 아닐 테고 어떻게 될까? 장시간일 거예요. 장기간 동안, 글씨가 왜 이 모양이야? 장기간이 흘렀을 텐데 어떤 상태에서 장기간이 흘렀느냐라고 하면요. 소멸시효는 현재 권리 있는 권리자겠죠. 권리자는 어떤 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아닌가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동안 계속이 돼야 된다고. 계속이 되면 그 권리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얘기죠? 소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소멸시효라고 한다면, 그럼 취득시효는 접근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취득시효는 현재 권리 있는 자야 없는 자야? 권리가 없으니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거죠. 무권리자가. 그 무권리자는 어떤 상태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인데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권리를 어떻게 하는 제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 소유권에서 공부해요. 물권법의 소유권에서 공부하고,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공부한다고요. 요거만. 아시겠죠? 시효제도. 이게 형법으로 가면 공소시효라고 얘기를 한다고. 공소시효. 검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피의자를 입건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오랫동안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즉 소송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소멸시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형법에 가면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거만 공부해야 되지, 요거. 이게 우리 소멸시효의 전체적인 개념인 거야. 누가 라고 얘기했어? 권리자가 어떤 상태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태가 일정 기간, 그 장기간이야. 장기간 동안 어떻게 돼야 된다고? 계속되면 권리를 어떻게 한다? 소멸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소멸시효 제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치는 거야. 이게 전체야. 소멸시효 전체 다요. 그럼 하나하나 소멸시켜주면, 권리라고 하는 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도 있지만 걸리지 않는 권리도 있어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여기서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2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여기 중간에 5년짜리가 하나 슬그머니 끼어들어온다고. 상법상의 권리들.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거야.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들이거든. 권리 종류에 따라서 이거 다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을 공부하는 거야. 시험에 저게 나온다고. 여기서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들 몇 년짜리를 물어보지, 여기서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암기사항이라고. 암기가 필요한 건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알려줍니다. 형, 상점, 담, 분비, 물청, 소, 등청 뭐 이래가지고 암기시켜 주는데, 그건 지금은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거 암기시켜봐야 내가 장담하는데 이번 일요일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잘 들어두고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암기시킬 건 열심히 쫓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권리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 요소가 없는데, 제한 요소를 우리 법에서는 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 행사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를 하나 들게. 앞에서 봤던 거, 이거 무슨 조건이라 그랬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정지 조건이라 그랬지. 그렇죠? 정지 조건이라고 했어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럼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정지 조건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권리자가 이때 행사하나? 이때 행사하는 거죠. 그럼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조건이 성취돼야만 권리 행사하는 거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기로 했대. 그럼 5등 안에 들기 전에 아들이 암만 졸라도 엄마가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지. 근데 5등 안에 들면 그때부터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권리를 가진 자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권리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기한부 법률행위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소멸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기한부 법률행위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시기부 권리자는 시기가 도래하면 자기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기가 도래하기 전날은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시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 권리 행사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권리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하고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기산점은 다 달라요. 요거는 이제 도표가 쭉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그거 가지고 이해가 돼야만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고. 또 판례들도 있어요. 판례들도 뭐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의료비 채권 있죠. 의료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그 전까지는 환자가 태어난 때로부터. 근데 최근에 판례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개별 진료가 끝난 때로부터. 이건 이제 판례 내용까지 공부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면 판례도 바뀌는 거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장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 시간을 뭐라 그래?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용익물건이 하나가 여기 들어가고, 요건 일반 채권이고, 요거는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생긴 채권하고 정기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지급하기로 한 채권인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요거 전문가 또는 기술자들이 자기의 기술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생긴 채권들인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 그러면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기사 이런 사람들이죠. 도급받은 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채권이야. 변호사의 변론비 채권은 3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려요. 변호사가 3년 동안 청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청구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계사가 회계 사무 처리 비용 마찬가지겠죠? 예. 자, 그다음에 1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그리고 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락장의 대속료는 뭐야? 오락장 자리 빌려갖고 놀았죠? 이건 몇 년이란 얘기야? 1년.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 그럼 좀 뭐야? 식당의 외상값은 1년이죠, 1년. 그죠? 여관의 외상값은 1년이에요, 1년. 이런 것들 다 1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식당에 외상값이 있다. 그러면 얼마만 도망 다니면 돼? 1년만 도망 다니면 돼. 그러면 8,000원 딱 띄워먹는 거예요. 훌륭하죠? 예, 좋은 거 배웠네,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탁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요거는 이제 암기사항이야. 한 10개 정도 되는 거 암기사항이고요. 그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소멸시효가 중단돼서도 안 되고 소멸시효가 정지돼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떤 게 중단 사유고 어떤 게 정지 사유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암기사항이란 말이에요. 중단은 청구, 압류가 처분, 승인 막 이래가지고 청구, 압류가 처분, 승인. 그리고 청구는 최임, 합파, 제지 이러면서 막 암기시켜요. 아시겠죠? 이것도 느낌 가지고 이렇게 암기하게 되면 암기 잘 되는 게 있어요. 정지 사유는 어린애가 태어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죽으면서 세상 일 다 겪는다라고 하면서 4가지 종류로 어린애가 태어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사망하게 되고 그 사이에 별일 다 겪는다라고 해서 이것도 정지 사유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지 사유가 뭐고 중단 사유가 뭐냐 이거 아는 것보다 중단은 뭐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면 말 느낌 가지고 보자고. 중단은 끊어져 버리죠. 그럼 끊어져 버린 건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중단. 정지는 잠시 섰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지는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거야. 잠시 섰다가 길게 늘어나는 것이고 중단은 기존에 있던 소멸시효는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소멸시효 중단은 시효 기간이 갱신되는 것이고 소멸시효 정지는 시효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될 쯤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해봐요. 중단시켰으면 이때부터 다시 몇 년이 되는 거야? 10년이 되는 거야. 새로 시작된다가 갱신이야 갱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권리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다시 몇 년이 되는 거야? 10년이 된다. 이걸 중단이라고 한다고. 중단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 뭐 이런 거 있어요. 하고 정지는 뭐냐면 소멸시효 기간 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는데 채무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에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야. 권리자는 정상적으로 권리 행사했어. 근데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에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소멸시효 계속 진행돼서 권리 소멸한다. 이거는 불합리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권리 행사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죠. 그럼 이때부터 6개월 내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더 주는 거야. 다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정지.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이거 복잡하게 이거 넘어가지 말고 중단은 끊어졌다죠. 그럼 끊어진 건 버리자야.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갱신. 정지는 멈췄다 다시 가자죠. 그러니까 멈췄다 다시 가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 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은 시효 기간이 갱신되는 것이고 소멸시효 정지는 뭐고요?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장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중단 뭐라 그랬어요? 끊어졌다 버리자. 그러면 어떡하? 새롭게 시작하자죠. 갱신. 정지는요. 멈춰섰다 다시 가자죠. 그러니까 어떡하자? 연장된다. 아시겠죠? 쉬었다 가자야. 쉬었다 가자. 그럼 도착 시간이 연장이 되겠죠? 예, 이제 정지였다. 그렇게 중단도 없이 정지도 없이 계속돼서 시효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는 채권 채무는 소멸하는데 소멸도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산일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이자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전체적인 소멸시효 나머지는 안 볼 건데 그 대신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맨날 쓰는 게 있어요. 수업을 할 때, 자, 채권자, 권리자가, 이 채무자야. 채권자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를 가진 자예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소멸시효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되면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합니다. 소멸하는데 어떻게 소멸한다? 기산일로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계속 볼 거야, 이거. 그래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죠. 시작이 돼서 소멸시효 기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 채무 관계는 소급한다는 되돌아간다고 얘기했죠. 소급해서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기간 동안에 기존에 있는 채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싹 다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해 버린다.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단이나 정지는 뭐냐? 이 기간 동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권리를 행사해 버렸단 말이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소멸하는데 중간에 권리를 행사해 버렸다고. 했는데 권리 행사의 효과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시작되는 거고, 또 하나 행사했는데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럼 소멸시효 진행을 잠시 멈춰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 다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 정지. 소멸시효 다시 시작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 중단. 그래. 그러니까 정지 사유와 중단 사유는 암기해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채권 채무는 기산일로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 중간에 이자 줄 필요 없다. 그러면 중단이나 정지는 뭐냐? 중간에 권리 행사했다야. 채권자는 권리 행사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채무자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사정이 개선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소멸시효 진행을 멈춰놓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 사정이 개선이 되면 그때 다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지. 이게 이제 소멸시효 전부고 나머지는 다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암기 안 시킬 거라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소멸시효까지 싹 다 지금 이제 끝낸 거야. 거기에 보니 우리 다음에 168페이지에 보니까 소멸시효 기간 나오죠. 소멸시효 기간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 그래서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생긴 채권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봐봐.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다 기술자들이죠. 얘네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다 전문가들이죠. 그 다음에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 의식조, 의락과 관련된 채권이라고 제가 부연 설명해놨어요.
여관 음식점의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속료, 의복, 침구, 장구. 의복, 침구는 알겠는데 장구는 뭐야? 목걸이, 귀걸이, 장신구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뭐 3년짜리 하나 더 볼 것도 있어요. 매월 주기로 하는 이자, 매월 받는 뭐요? 매월 받는 월급, 이런 거 있죠? 부양료, 매월 받는 부양료, 이런 것들은 또 3년짜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소멸시효 중단 정지도 설명을 했고, 소멸시효 완성하게 되면 채권 채무는 소급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169페이지, 170페이지까지 그냥 끝난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예. 여기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이런 것도 있어. 제가 제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주보지역 연대 물통, 이거 있어요. 혹시 수업 들으신 분들 알 텐데 주보지역 연대 물통 암기하라고 그렇게 그랬죠. 그 24회 문제 보면은 답이 3번이야.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하면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물통이야, 물통 이게. 예, 여기 그대로 답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암기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30개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쉬었다가 우리 뭐 할 거냐면 물권법 할 거예요. 쉬었다가 172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물권법.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좀 쉬겠습니다.